G2 전쟁이 처참하다. 세상도 시장도 와르르 붕괴. 무슨 말일까요? 일단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이제 처참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처참하느냐? 미국은요, 중국의 관세를 추가로 말입니다. 104% 매긴다. 이렇게 공식화했습니다. 공식화. 2월 4일에 10% 추가 관세, 3월 4일에 10% 또 추가 관세, 여기에다가 9일부터 상호 관세 34%, 여기에 9일부터 50% 추가 관세. 중국이 미국이 관세를 때리니까 보복을 하니까 재보복을 하는 거고요. 그 재보복에 중국 또 다시 재보복. 그러니까 중국도 지난 2월 10일부터 10%포인트 추가 관세를 매겼고요. 3월 10일에는요. 밀 등 농산물에 15% 추가 관세 매겼습니다. 4월 4일에는 미국의 34%에 맞서서 10일부터 34% 추가 관세 지금 매겼습니다. 그리고 4월 8일에는요. 중국 상부부가 끝까지 맞설 거다. 그래서 6대 분야의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난 아니죠. 이렇게 미국과 중국 G2죠. 가장 큰 나라 두 개가 치열하게 싸우니까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초토화됩니다. 어느 정도로 처참하느냐? 제가 처참이라고 썼는데 보세요. 국제유가가요. 2025년 4월 8일 기준으로 배럴당 58.1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질 유가요. 코로나 팬데믹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예,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2019년에 12월 24일에 여러분 보시면 42.72달러가 있죠. 42.72달러. 그리고 말입니다. 2020년 4월 20일에는 마이너스도 있었고요. 2022년 1월 3일에 76.13달러거든요. 지금 58.12달러는요. 2020년 수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처참하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실제 유가 WTI 미국의 원유값만 떨어졌느냐?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원유값은 올 들어서만 19% 떨어졌습니다. 올 들어서만. 북해산 브렌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17.7%가 떨어졌습니다. 작년 말에 배럴당 74.64달러였는데 지금 61.4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처참하죠. 두바이유는요. 마이너스 5.7%만 떨어졌지만 시장이 열리면 마찬가지로 와르르 쏟아지듯 무너질 겁니다. 진짜로 처참하다는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원유시장도 와르르 쏟아지듯 무너졌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결국은 장 막판에 좀 올랐기는 하지만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기술주 중심인데 2.15% 떨어졌습니다. 335.35가 빠져서 15,267.91까지 빠졌습니다. 이제는 15,000까지 빠진 거예요. S&P 500은 5,000이 무너졌습니다. 1.57%가 빠져서 79.48이 빠졌거든요. 4,982.77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형주 중심이 완전히 폭삭 망한 거죠. 여기다가 다우산업지수 0.84% 떨어졌습니다. 320.01이 빠져서 이제는요 37,000까지 빠졌어요. 37,645.59까지 빠졌어요.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진짜 와르르 쏟아지듯 무너졌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만큼 시장에는요 엄청난 충격을 줬다는 뜻입니다. 뭐 예상한 일이기는 하지만
떨어져도 진짜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며칠째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며칠째. 그러니까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개별 종목별로 보더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그나마 장 후반에 올라서 그렇지 지금 3.57% 떨어졌습니다. 3,562.94로 마감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졌다. 장난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도 떨어졌겠죠.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많이 안 떨어진 건 다행이에요. 96.30달러. 1.37% 빠졌습니다. 그러면 매거니피센트 7은 어떨까요? 다 빠졌습니다. 아마존은요 2.62% 빠져서 170.66으로 마감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해서 빠졌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주가가 빠졌다는 뜻이에요. 0.92% 빠져서 마이크로소프트 354.56으로 마감했습니다.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벳 1.78% 빠졌습니다. 구글입니다. 146.58로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빠지죠.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1.12% 빠졌고요. 그래서 510.45고요. 애플 이거는 진짜 많이 빠졌어요. 애플이 지금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트럼프 관세에 직격탄을 맞은 게 애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뭐 중국에서 생산하고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인도에서 생산하는데 이게 다 관세가 높으니까 죽을 맛이죠. 4.98% 빠졌습니다. 172.42까지 빠진 거예요. 테슬라 마찬가지입니다. 4.90% 더 빠졌습니다. 221.86달러까지 빠졌으니까요. 이처럼 말입니다. 시장은 지금 쏟아지듯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만큼 트럼프 관세는 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거고요. 이게 곧바로 시장이 좋아질 듯 안 보입니다. 앞으로도 한참 동안 시장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다가 기업의 실적마저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미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경제가 무너진다. 그러면요 신흥시장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세계 대공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저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주가가 무너지는 속도, 경제가 무너지는 속도 진짜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저는 시장 지독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 주식 중에 52주 신저가가 나온다. 그러면 한 주씩 저축해야죠. 저축을 하면서 시장을 달려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분노의 매수는 아직은 아닙니다. 더 떨어질 때까지. 이제 시장은 아마도 말입니다. 아마도 1930년대 대공황을 연상시킬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관세를 멈출 생각이 없거든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많이 때리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시점이 올 겁니다. 우리가 분노의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 그 시간이 올 테니까 지금은 중요한 게 시장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52주 신저가 저점 매수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화 심하고요. 그 변화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그 말도 여러분에게 오늘 강조해서 드립니다.